귀납법이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 있고 그래요.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자,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해석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내용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귀납적 정의라는 게.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는 그 전에 수열에는 숫자를 주잖아요. 수를 주고 하는 거는 쉽게 느낍니다. 숫자라는 개념 자체를. 근데 문자를 주면 일단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AN이 n번째예요. 그 다음에 A의 n 더하기는 n 더하기 1번째. A의 n 더하기는 n 더하기 2번째거든요. 요 항하고 요 항하의 관계를 주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면 전 거고 이게 다음에 나오는 항이고 그런 뜻이에요. 요건 더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1, 3, 5 그러면 요거하고 요건 2 더했죠? 여기도 2 더하면 5 되죠? 숫자일 때는 인식이 빠른데 문자로 되면 인식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주어진 걸로 해석을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항, 그 다음 항, 어떤 항 다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 관계를 해석하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가 있어요. 거기 뭘 구하라는 거냐면 사항을 구하랬죠? A의 원이라고 하는 것이 2고 첫 번째는 1이에요. 다음에는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이 AN 더하기 1이라는 것이 AN에다가 6을 더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전에 나오는 항에다가 6이라는 걸 더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다가 6을 더하면 다음이 되는 거니까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수열. 6을 더했구나. 요거를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등차수열은 말을 안 주고 이제는 요런 관계로 주면 6을 더해야 되는 얘기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6인 거니까 첫 번째는 1이고 그 다음엔 7이고 그 다음에 6을 더하면 13이고 6을 더하면 19고 요게 답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A1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이고 A의 원이라는 것이 3분의 1이고 다음에는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이 3배의 AN. 이거는 뭘 뜻하는 말이겠냐. 그 전에 주어져 있는 항에다가 곱하기니까 3을 곱해서 다음이 됐다는 거잖아요. 등비수열 아니에요? 3을 곱하는 거니까 이건 등비수열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3을 곱한 거니까 요게 공비군요. 그러면 처음이 3분의 1이면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1이겠고 3을 곱하면 3이겠고 3을 곱하면 9니까 네 번째는 여기겠죠. 이렇게 주어진 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하고의 관계를 주어지는데 등차라는 말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등차수열 때 이게 나오면 이게 등차라는 걸 알냐 이거지. 얘가 등비라는 걸 알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등차 등비표부터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낼 수는 있겠죠. 요게 등차, 요게 등비.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서 A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거에다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더 이게 숫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등차수열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은 그 전에 나오는 항에다가 뭐를 곱했잖아요. 이거는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항하고 항 사이의 관계를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3번이 있는데 3번을 보면은 A1은 마이너스 1이고 첫 번째가 다음에는 AN 더하기 1이라는 것이
2배의 an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는 뭘 뜻하냐? 이거는 여기 앞에 곱한 거 보니까 등비 같은데 뒤에 숫자가 더해지거나 뺀 거니까 등차 같은 거잖아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등차하고 등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수열이 뭔지는 몰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에서 A 네 번째를 구하라잖아요. 그러면 A의 네 번째를 구하면 하나씩 찾아주면 돼. 이렇게 혹시 시험에 나오면 A2는 어떻게 되나요? A2는 2배의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A2 1 2배의 A1 빼기 1이니까 얘가 빼기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이네 그죠? 다음에 A의 3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다 2 넣으면 되니까 2배의 A의 3 빼기 1이잖아요. 요게 빼기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의 4를 구하라고 그러면 2배의 A의 3에다가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네요.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만약에 학교 시험지에 A의 10을 구하라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것보다 조금 그럴듯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 일일이 찾지 말고 그럴듯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음처럼 해줍니다. A의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죠? A의 이거 똑같은 걸 하는 거야. A의 2라고 하는 것은 2배의 A의 1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A의 2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 A2가 이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2 가로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러면 잘 보시면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A의 10번째는요 3일 때 제곱이 나왔잖아. 그러면 10번째는 마이너스 2의 9승에 마이너스 2의 8승에 마이너스 2의 7승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거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추적하라는 거야. 추적. 그래서 그냥 다 바로바로 셈을해버리지 말고 풀어 써줘 보면은 요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등비수열 합이잖아. 그죠? 얼마씩 곱했어요?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0 곱했죠. 그죠? 20 곱했어요. 그러면은 R-1의 첫째 항 마이너스 1 2의 9승 아니 10개죠. 요까지 여기 1이고 9개에다가 하나니까 10개 마이너스 1 요렇게 계산된 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계산하지 말고 네 번째까지는 쉬운데 10번째까지 계산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렇다고 학교에서 A20까지 구하라는 잘 안 돼요. 이 정도 찾는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숫자를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추론해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은 그 밑에 네 번째 거 A의 1이 2고 A의 1이 건이야 자는 거 알지? AN 더하기 1이라는 것이 N배의 AN이래죠. 이거를 등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등비 실을 때는 요 곱해진 게 숫자여야 돼. 얘가 숫자여야지 등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일 때는 등비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등비가 아니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A의 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1 A의 1이니까 얘는 2고요.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A의 2죠. 그러니까 요거는 2 곱하기 2니까 4겠죠. A의
맞죠? 3이라고 4라는 거는 3 곱하기 a의 3이니까 3, 4,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12예요. 자, 그런데 a의 5를 더 구하라 그러면 4 곱하기 a의 4잖아요. 이게 10이니까 4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48 이렇게 쭉 찾으면 되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 자, 5번도 마찬가지죠. 하나씩 넣어서 구하라. 6번도 마찬가지, 7번도 마찬가지, 8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하나씩 찾아주면 된다. 이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5번, 6번, 7번, 8번 4개를 지금 해주세요. 4개. 백 97페이지. 자, 16번하고 19번 두 개 해보겠습니다. 자, 16번은 해석하면 이런 거죠. 첫째 항은 6이고 다음에 그 전항에다가 빼기 3을 해줬더니 그 다음 항이 됐잖아요. 그 전 거에다가 여기서 빼기 3을 해주면 다음이 되고 또 빼기 3을 해주면 다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공차란 뜻이죠. 이거 같이 빼기 3을 한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6이었는데 그 다음은 여기다 빼기 3을 해주니까 3 또 빼기 3 해주니까 0 빼기 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니까 이건 등차 수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군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되잖아요. 등차 수열 이제 안 하십니까? 첫째 항은 6 더하기 n-1의 공차 마이너스 3 요걸 계산하면 답이에요. 19번에 첫째 항은 7이고 그 다음은 5예요. 그러면 요거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뭐냐,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거에서 여기를 빼준 거나 여기서 여기 빼준 값이랑 여기서 여기 빼준 값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요거 등차죠, 등차.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주면은 여기서 여기 빼준 거니까 여기서 빼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같이 마이너스 빼줘간 거잖아. 그 말은 2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2 더하면은 2 빼줬네, 그죠? 2 빼준 거죠? 여기도 2 빼준 거죠. 빼기 있죠? 2 빼주고 2 빼주니까 3 또 빼주니까 이렇게 나가죠.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거네. 따라서 일반항은 첫째 항 7 더하기 n-1 공차 마이너스 이걸 계산하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한 장 넘겨요. 198페이지. 자, 여기도 27번부터 32번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27번부터 32번까지를 할 건데 거기에 뭐라고 주어졌냐? 27번 A의 원이라는 것이 얼마냐면 1이고 A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5를 곱한 거야. 그 전 거에다가 5를 곱하면 다음이 되는 거야. 5를 곱했다는 거잖아. 등비수열이죠. 등비. 50씩 곱해준 거니까.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50 곱한 거니까. 그러면 첫째 항은 1이었고 5 곱하면 5고 또 5 곱하면 25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쓰면 되겠죠. 첫째 항에 공비 후에 n-1 이러면 되겠어요. 다음 32번에 봅시다. 32번에 보면은 32번에 A1이 2분의 1이고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이 있는데 두 번째 항은 5고
근데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an 더하기 1이라는 것의 제곱은 an에다가 an 더하기 1을 곱한 거예요. 그럼 저거는 무슨 수열을 얘기하길래 곱하냐? 만약에 2하고 4하고 8이 등비수열이었다면요, 이거를 제곱하면은 앞뒤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요건데 가운데 항의 제곱을 했더니 앞뒤 곱한 거랑 같은 거라면 등비수열의 관계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얼마 곱한 거예요? 10 곱한 거죠? 10 곱하면 5 되잖아. 또 10 곱하면 세 번째는 50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죠? 공비는 10이지? 따라서 일반항은 첫째 항은 2분의 1에 공비 10이라고 하는 것에 n-1 이거 5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덩어리에 보이고 계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약분해가지고 5라고 쓰면 안 돼요. 알았어요? 원래는 이게 가로가 있는 건데 편의상 2분의 1 곱하기 10의 n 빼기 1승 하면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건이 알겠지? 이거 계산하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계산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괄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건데 생략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생략이 된 거야. 이거 계산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요 27번부터 32번까지는 등비수열이고 다 그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197의 15번부터 20번까지는 다 그게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 관계로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거를 해석해서 풀어라. 근데 이게 따지면 그냥 별게 아닌데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197의 15번부터 20번까지 하고 198의 27번부터 32번까지를 지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미생물이 몇 마리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4마리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미생물이 4마리야. 그러면 A1이라는 건 뭐야? 1시간 후라는 거지. A1이 4라고 하면 안 돼. 처음이니까. 그러면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거기 문제 줘 있잖아. 어떻게 돼? 2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5마리가 분열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4마리에서 2마리가 뒤져. 2마리가 남는 거잖아. 그리고 5마리씩 분열이 되는 거야. 10마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마리. 그러면 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 전에 있던 10마리가 2마리가 어떻게 돼? 죽지? 2마리가 죽잖아. 그럼 10마리에서 2마리가 죽고 그 8마리가 남고 나머지 5배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3시간이 지났을 때는 2시간에 남아있던 마리수에다가 2마리가 죽고 5마리씩 늘어나는 거니까 곱하기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계식은 a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5배의 an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5an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100% 뻔해요. 100%. 요게 x고 얘가 y야. x 더하기 y 하면 얼마야?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푸는 사람은 5초도 안 걸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미쳐버리겠는 거야. 세자니 짜증이고 이런 경우는 규칙을 5-5개만 하잖아요. 숫자가 커져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요렇게 이거 잘 나온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쉬우면 내가 다 해주지도 않아. 처음에는 잘 안 돼. 그런데 이런 관계만 알고 있으면 굳이 내가 이런 숫자를 데이터를 몰라도 관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 있어. 나중에 교과서 뒤져보면 이거 반드시 있어요.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알겠죠? 꽤 많이 있어. 그러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냐? 11번이에요. 뒷장 넘어갑니다. 11번. 네,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11번 합니다. 11번째. 자, 이건 많이 나와요. 자, 문제로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똑같은 성냥개비를 사용해 가지고 도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1단계의 삼각형의 개수, 성냥개비, 2단계의 성냥개비의 개수, 3단계의 성냥개비의 개수 3개를 줄 테니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죠. 자, 1단계의 성냥개비의 개수 몇 개야? 이게 A1이야. 몇 개예요? 3개죠. 그잖아. 당연히 3개잖아. 하나, 둘, 3개. 그죠? 그 두 번째 그림에 2단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성냥개비 개수는 잘 봐. 요거 센 거지. 맞아요? 그럼 나머지 세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그러면 2단계의 성냥개비 개수는 3개, 6개니까 9개.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된다고. 아, 처음에 3개 있었지? 추가로 6개 늘어났네. 이렇게 써요. 알았어요? 그러면 3단계의 성냥개비는 3단계 여기까지 세서 2단계가 끝났어? 그러면 3단계는 3단계의 성냥개비는 2단계의 성냥개비에다가 몇 개를 더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 9개를 더한 거잖아. 그러면 요 계산한다면 3 더하기 6 더하기 9란 얘기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걸 보고 관계를 추론해.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여기가 뭐가 와야 되겠냐. 6, 9가 오려면 어떻게 온 거예요? 여기가 3의 n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나?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요 세 개가 하나, 둘, 삼각형 3개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 끼워 맞춰. 어떻게 끼워 맞히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A3이죠. A3이잖아. 2 집어넣으면 A2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3, 9 맞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거 이게 잘 나오더라. 왜? 애들이 잘 못 찾더라. 그러면 A4구하고 5구 하면 더 눈이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데 A4하고 A5를 찾기가 잘 안 돼. 해보면. 그래서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 A에 뭐 6을 구하라 하잖아요. 그럼 규칙을 했잖아. 3, A2는 3, 6, A3은 3, 6, 9 3개. 그럼 A6은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5 더하기 18 이거 8개 더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 더하면 되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답을 구할 때는.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규칙 찾으는 계산이야. 계산부터 한단 말이야 자꾸. 그러면 답될 때 곤란해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납적 정의라고 한다. 앞항하고 뒤항하고의 관계를 알고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등차 등비 없고 그러지 않은 관계는 이렇게 찾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준 듯 합니다. 하나 안 했는데 그게 204의 4번이에요. 4번은 제가 안 해줬습니다. 요런 형의 문제 중에 자, 그 다음 설명하는데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수학적 기납법을 하는데 증명하는 거를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살짝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어차피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교과서에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두 개만 외워갖고 하면 돼. 자, 뭐를 설명하냐면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하기 전에 요거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1에다가 1이야. 그 다음이 2야. 그 다음이 3이고 그 다음이 4고 5고 6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냐 건이야. 확실해? 내가 1, 2, 3, 4, 5, 6 그 다음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라고 답해야 돼? 7이라고 해야 돼? 아니지 않아? 1, 2, 3, 4, 5, 6 다음에 8이 나올지 6.2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1, 2, 3, 4, 5, 6 다음에 그 다음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7이라고 대답하는 거지? 하나씩 더했으니까. 하나씩 더한 수 아니야. 등차 수열 아니야.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하나씩 더한 거라면 7이지. 아니야? 그런데 하나씩 더해간다라는 이런 말이 없다면 이게 7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얘를 보는 순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씩 더했다는 게 머릿속에 박혔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7로 인식하지만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안드로메다 행성에서 지구로 왔단 말이야. 내 친구가. 그래서 내가 1, 2, 3, 4, 5, 6이라고 쓰면 쟤가 반드시 이 다음에 7이라고 말해줄 수 있냐? 아니지. 왜냐면 그 행성에서는 6 다음에 6.5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 나는 반드시 자연수라는 거는 하나씩 늘어나는 수라는 걸 인지를 시켜야지 7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는 거야. 당연한 사실이지만 외계인이 봤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걸 왜 증명을 해야 되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설명해요. 내 친구가 안드로메다에서 놀러 왔어. 비행 접시를 타고. 근데 지구에는 떡볶이집이 P1이라는 떡볶이집, P2 떡볶이집, P3 떡볶이집, P4 떡볶이집, P5 떡볶이집 이런 떡볶이집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알려줬어. 야, 안드야, 지구에서는 말이야 PN이라는 떡볶이집이 맛있잖아. 그러면 PN 더하기 1이라는 떡볶이집도 당연히 맛있어. 그렇게 알려줬어. 그리고 안드로메다 친구가 지구에 와가지고 이걸 떡볶이를 먹었네. 맛있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여기 떡볶이도 맛있지. 여기 떡볶이도 맛있을 거 아니야. 이건 다 맛있어. 그죠? 그러면 얘는 맛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n번째가 맛있으면 그 다음 번째도 맛있는 건데 얘가 맛있어. 그럼 얘도 맛있어. 얘도 맛있어. 얘도 맛있는데 얘는 몰라. 안 먹어봤으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가면서 야, 지구에 있는 떡볶이집은 다 맛있네 라고 말할 때는 얘를 무조건 먹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다 맛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떡볶이집, 두 번째, 세 번째 떡볶이집, 네 번째 떡볶이집, 다섯 번째 떡볶이집 이렇게 있는데, 야 안드야, 지구에서는 말이야 n번째 떡볶이집이 맛있잖아. 그러면은 n 더하기 2번째 떡볶이집도 맛있어. 그러면 저 안드로메다에 사는 내 친구가 지구에 왔을 때 만약 얘를 떡볶이를 먹고 맛있어. 알았어. 그러면 요것도 맛있는 거야. 그죠? 얘도 맛있고 얘도 맛있는 것까지는 알아. 다 맛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아니지. 얘까지 먹어봐야 맛있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다 맛있었고 얘가 맛있으니까 얘도 맛있었고 다 맛있어라고 말하겠지? 그러면 이런 조건일 때는 요것만 맛있는 거 확인하면 다 맛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조건일 때는 요거 확인하면 다 맛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러분하고 다 수에 대한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7이라고 말하지만 저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꼭 조건에 만족하는 것대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202페이지에 15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모든 짝수에 대해서 다 맛있다고 말하려면은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PA가 참이다. A는 얼마여야 되느냐? 짝수에 대해서 다 맛있다면서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P2지. 두 번째가 맛있어야지. 짝수니까. 다음 PK가 참이면 PK 더하기 B도 참이다. 짝수가 되려면 두 칸씩 가야 되잖아. 그럼 P2가 참이면 P4도 참이 돼야 되려면 N 더하기 2 해야 되죠. 그러니까 B도 2야. 알겠죠? 다음 16번 요거 말고 앞에 또 있던 것 같은데? 네, 아니다. 그냥 거기에. 자, 1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참이 되는 거. pn이 참이야. pn은 참인 거 알았어. 그런데 pn이 참이면 p2n도 참이야. 그럼 1이 참이면 2도 참이고 2가 참이면 4도 참이고 4가 참이면 2배 하니까 8도 참이고 8이 참이면 2배 하니까 16도 참이 되고 그러겠지? 그러면 반드시 참인 거는 P1이 참이면 2배 한 거니까 2도 참이고 2배 하니까 4도 참이고 2배 하니까 8도 참이고 2배 하니까 16 참이고 2배 하니까 32도 참이고 2배 하니까 64도 참이고 이런 게 다 참이 돼야 되거든. 그럼 반드시 참인 거는 그 중에 얼마야? 2번밖에 없네. 그죠? 보기 중에서 고른다면 이건 객관식용 문제야. 주관식이 될 수가 없어. 다음 17번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은 P1은 참이야. Pn이 참이면 하나 더한 것 Pn이거나 하나 더한 게 참이면 Pn 더하기가 참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P2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뭐야? 말할 수 없네. P2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P1이 있고 P2가 있고 P3이 있고 P4가 있고 이렇게 쭉 만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P1은 참이래. 아니 그럼 얘네 맛있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n 또는 Pn 더하기 1이 맛있으면은 Pn 더하기 2도 맛있어. 알았죠?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P3은 맛있지.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P2가 맛있으면은 1 집어넣으면 P3도 맛있지. 2 넣으면 P4가 맛있지. 그럼 P3이 2 넣으면 P3이 맛있으면 P4도 맛있지. 안 되는 건 P2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 보시면 Pn 또는 Pn 더하기 1이 참이면 Pn 더하기가 참이다는데 n이 자연수란 말이야? P1 그럼 P1 집어넣으면 3은 참이야. 얘가 참이래. 그럼 얘 참인 거 알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5도 참이야. 여기도 참인 거 알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P2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P3이 참이면 P4가 참이야. 얘도 참이야. 얘는 몰라.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1 집어넣으면 P1이 참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P2가 참이면 P4가 참인데 P2가 참인지 모르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모르는 거예요. 주어진 걸 가지고는. 물론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있어.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지. 선생님 거꾸로 안 된다. 이게 주어진 게 거꾸로 가도록 안 해놨어요. 그래서 17번을 제일 헷갈려 하는데 이 문제는 별건 아니다. 써놓고 확실하지 않은 거는 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논하면 안 돼. 확실한 참인 것만 논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16번, 17번 해당되는 문제가 의외로 잘 나옵니다. 자, 증명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알아들었냐? 건이야,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 6 다음에 당연히 7이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될 게 아니라면 꼭 7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모르는 거야. 알았어요? 확실한 것만 얘기한다 뜻이에요. 자, 다시 199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자, 이게 수학적 귀납법은 내가 증명을 할 적에 지금 한 것처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고 참이 되고 참이 되고 다 참인 거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는 것을 수학적으로 말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할 건데 자, 그렇게 할 건데 연지야, 그렇게 할 건데 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수학에서는 말하냐?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 딱 지금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n이라는 것이 1일 때 처음이죠. 처음이 맞는 거 n이 1일 때, 즉 P1이 참인 걸 확인해야 돼. n이 1인 경우 확인이야. 이게 맛집인지 확인하는 거잖아. 두 번째, n이 k일 때가 된다고 가정하고, 세 번째, n이 k 더하기 1일 때가 성립하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죠. 1인 게 맛집인 걸 확인했어, 첫 번째가. 그러면 내가 안드로메다한테 갈려주는 거야. 야, K번째가 맛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집도 맛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집이 맛있었으니 두 번째 집도 맛있다는 거 아니야. 두 번째가 맛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 세 번째도 맛있는 거 아니야. 세 번째가 확인이 됐으니 네 번째도 맛있다는 거 아니야. 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세 가지만 놓고 증명하면 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n이 1일 때, n이 k일 때, n이 k 더하기 1일 때 세 가지를 보이는데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떡볶이집이 맛있는지 확인해. 이거 기본 아니야? 확인했어. 그러면 걔한테 알려줘야지. 야, k번째가 맛있잖아? 그 다음 번째 집도 맛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첫 번째가 맛있었으니까 첫 번째가 맛있으면 두 번째도 맛있지. 두 번째가 맛있으면 세 번째도 맛있지. 세 번째가 맛있었으면 네 번째도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맛있어지잖아. 이런 뜻이에요. 증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이는 건데 어떻게 해주느냐? 35번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네모넣기로 나와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n-1이라고 하는 것이 n제곱이에요. 이 공식을 내가 알아.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 공식이 참이 되는 걸 보여라고 하게 되면 나는 첫째, n = 1일 때를 확인해. 둘째, n = k라는 것이 됐을 때. 셋째, n = k 더하기 1일 때가 성립하는지를 확인시켜주면 돼. 누구한테? 내 친구한테. 그러면 1이 맛집인지 야 가봐 확인해봐. 그랬더니 1 집어넣으면 좌변, 우변, 좌변 1러 1이잖아. 우변 1러 1제곱이요. 아 같지 뭐. 그래서 맛집인 게 확인이 됐어. 내 친구 안 들어가? 처먹어봤더니 맛있네 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지구에서는 K번째가 맛있으면 그 다음 번째도 맛있는 거야 라는 걸 인지만 시켜주면 되잖아. 첫 번째는 맛집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K번째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 K-1이 K제곱이 됐다고 하잖아. 그러면 K 더하기 1번째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K-1을 지나서 2K 더하기 1까지 가면은 여기가 빼기 여기다 K 더하기 1을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2K 더하기 1이죠. K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만 시켜주면 되잖아. K번째가 됐으면 그 다음 번째도 되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첫 번째 되면 두 번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거 얘를 확인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쓰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K-1에 2K 더하기 1을 더한 것까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요 앞에 제시가 됐잖아.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만큼이 K제곱이야. 그죠? 근데 거기다 얘를 더해놨잖아. 여기까지가 K제곱인데 이걸 더했으니까 나 더해. 근데 여기서는 이거랑 똑같잖아.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2 K 더하기 1이 제곱이잖아. 이런 말이야. 첫 번째가 맛집인지 확인이 됐잖아. K번째가 맛집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맛집이야. 이걸 확인시켜 주라는 거잖아. K번째가 이런 거야. 그럼 K 더하기 1도 똑같이 성립하는 맛집이 되면 돼. 이런 뜻이거든. 그 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써놨더니 이거야. 얘를 보일 건데 여기까지 간 게 얘랑 같은 거야. 근데 뒤에 더 붙어있어. 더해줬어. 이거랑 같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럼 얘도 된 거잖아. 얘가 됐을 때 얘도 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2도 돼. 2 넣으면 3도 돼. 다 돼. 처음엔 좀 낯설어요. 당연한 걸 증명하려니까. 근데 수학적 기납법이 수학의 증명의 85% 이상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았어요? 서술형으로 냈다. 이거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게 작정하고 내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네모넣기로 나와요. 네모넣기. 어떻게 되는 네모넣기가 나오냐면 뒷장에 가시면 뒷장에 가면 다 그렇게 나왔죠? 202페이지 18번의 네모넣기 19번의 네모넣기 20번 21번 22번 23번 다 네모넣기죠? 이렇게 해서 네모넣기로 아주 잘 내고요. 학교 선생님이 잘 내는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는데 22번이에요. 22번의 별표 이걸 아주 잘 냅니다. 그리고 옆에다 써놔요. 베르누이 정리라고 해요. 베르누이 정리. 이름이 다른 건 중요한 거잖아. 학교 선생님이 모르겠냐? 알지. 그러니까 22번을 잘 냅니다. 이거 좀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출제율이 높아요.
통으로 다 써다 나오는 학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요 네모누기에 넣는 숫자 찾이고 어떻게 구해라가 나올 확률이 높아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험 전날 꼭 두세 번 연장해 써서 가시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지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건이야, 너 이해됐냐 이거?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명은 이게 사실 증명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기능법이라고. 증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증명이 나오면 세 가지를 보여. 첫 집이 맛있고 어느 집이 맛있으면 다음 집도 맛있어. n 이퀄 1대가 되는 거 확인. k 1대가 된다면 k 더하기 1이 되는 거 확인. 확인이 되면 그냥 증명이 끝나는 거야. 알았어요? 얘가 여기다 k는 거 k제곱일 때 k 더하기 1일 때 이게 되면 얘가 되는 거 확인. 확인하는 중간 과정을 처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걸 연습을. 근데 이게 사실 한 연습장에다가 이런 문제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풀이 보고 써봐도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럼 일단 이제 가져오셔야 돼.